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배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아유, 돌비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이고, 전배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돌비님한테 제가 디스라이팅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하시려고 하셨던 이야기는 이건데, 그러면 네. 이번 이야기를 바로 한번 빨리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성맨이요! 오늘 이야기는 뭐 제가 겪었다던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다 보니까 오늘 해드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2명이고요. 한 명은 언제나처럼 똘비라고 지칭을 하고 다른 똘비의 20년이 넘는 파이어 에그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의 이름은 감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자랑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었고 나이가 그때 당시 대략 한 20대 중후반이었다고 해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뭐 가족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취준생이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그 족발집을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돌비나 감자나 둘 다 모태솔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창시절 때부터 여자랑 교류가 전혀 없었대요. 아이고. 하다못해 무슨 학용품을 빌리는 것까지도 여자랑 얘기를 못할 만큼 오, 예. 뭐 대략적으로 진짜 1, 2년만 더 있으면 둘 다 무슨 뭐 전설의 뭐 대마법사가 되지 않을까 싶었을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요 똘비랑 감자가 저녁에 만나서 술을 먹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 진짜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 진짜 현자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뭐 나이트를 가는 한이 있어서라도 오늘만큼은 좀 우리가 불타는 밤을 지새워 보자. 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뭐 지금은 불금 이러는데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가 뭐 어떤 단어가 유행했었냐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예. 요런 그 신토불이라고 하죠. 예. 예,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할 때였다 보니까 예. 야, 오늘은 진짜 날이다. 이렇게 야, 우리 1차로 여기서 간단히 먹고 나이트나 한번 가보자. 우리가 가서 즉석 만남이든 뭐든 됐든 간에 우리 오늘은 서로 집에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대로 그렇게 술을 먹던 도중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 친구들은 근처에 있는 한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둘이서 가게 돼요. 테이블을 잡아놓고 웨이터한테 2만 원 꼭 쥐어주면서 예. 우리 오늘 각자 찢어져 갖고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잠자리 하게끔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웨이터도 굉장히 표정이 좀 사뭇 진지해 보이더래요. 오늘은 제가 성사시켜주겠다고 네. 무조건 성사시켜줄 테니까 본인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웨이터가 자리를 뜨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돌비와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굳은 의지로 오늘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홈런을 친다. 절대 즉석 만남을 해서 우리는 끝까지 갈 테다. 더 이상 모태솔로라는 딱지를 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성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요 웨이터가 여성분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저도 이제 화류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나이트에 따라 조금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돌비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둘이 왔다 보니까 여성 2분을 앉혀드려야 되는데 가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전투 부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2분이 일행인 2분을 이렇게 모셔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1명, 저쪽 일행에서 1명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짝수만 끼워 맞춰서 이렇게 부킹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전투 부킹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네네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터가 여성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여성분들도 일단은 서로 모르는 것 같았고 와서 얘기도 서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돌비가 좀 용기를 냈대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술도 따라주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 한 분은 그냥 굉장히 좀 꾸미고 이렇게 온 좀 아리따우신 여성분이셨는데 요 감자 옆에 있는 분은 굉장히 표정도 좀 다크해 보이고 침울해 보이고 그런 여성분이시더래요. 근데 그러저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고 돌비랑 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이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여성분들이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진짜 혼신의 똥꼬쇼를 했다고 합니다. 감자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밌게 해주고 본인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얘기했는데 똘비 앞에 있던 여성분은 금세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싶어서 일단은 요 지금 감자 옆에 앉아있는 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돌비가 적극적으로 요 감자 푸시를 이렇게 해줬다고 해요. 진짜 재밌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입담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 감자 앞에 있는 여성분께서 굉장히 감자한테 호감을 표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서로 귓속말까지 해가면서. 예. 돌비는 속으로 됐다. 오늘은 나는 없다. 나는 희생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감자를 최대한 밀어줘야겠다 싶어갖고 돌비가 좀 이렇게 놀지만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셋이 뭐 밖에 나가서라도 간단히 뭐 소주 한잔 하겠냐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침 여성분께서 알았다고 자기 뭐 오뎅바 같은 데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싶어서 얼른 혹여나 또 여성분 뺏길까봐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이 셋은 오뎅바에 가게 됐답니다. 오뎅바에 가가지고 돌비는 역시나 계속 이 감자를 푸시를 해줬다고 그래요. 예. 진짜 이 친구가 뭐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진짜 착한 친구고 진짜 재밌는 친구다 하면서 야 감자 뭐하냐 막 얘기 좀 해봐 이러면서 엄청 밀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둘이 막 이야기도 잘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더래요. 돌비는 속으로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빠져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감자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야, 나 빠진다. 니들끼리 잘 해봐라. 난 집에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비는 살짝 빠져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먹은 술도 있었고 내일 뭐 감자가 얘기해주겠지 싶어갖고 피곤하기도 해가지고 돌비는 그대로 잠을 잤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이게 일요일이니까 대낮에 한 2시쯤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어제 어땠지 저땠지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감자가 여성분이랑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감자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감자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뭐지? 어제 좀 늦게까지 그렇게 있었나? 아니면 뭐 집에 갔나?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한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전화가 돼야지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때 있나 하면 전화 주겠지 싶어갖고 뭐 밥도 먹고 그리고 TV 보고 이렇게 뭐 배 극적극적 거리면 그러고 있다가 네. 전날 먹은 술이 좀 덜 깼는지 다시 피곤해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대요. 어느 정도 잤을까 딱 일어났는데 부재중 통화가 와 있길래 전화기를 확인을 해봤더니 감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 있더래요. 부재중 통화가. 그래갖고 그 길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감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자 아버지께서 야 감자가 전화가 안 된다? 니네 어제 뭐 같이 술 먹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예 어제 좀 늦게까지 먹긴 먹었는데 뭐 친구랑 한 잔 더 먹는다 해서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네. 돌비는 그 길로 바로 감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바로 받더래요. 그래갖고 야 감자 뭐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길래 뭐야? 뭐야, 너 어제 그분이랑 같이 있는 거야? 여성분이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좋았냐? 어땠냐? 야, 어제 뭐,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지, 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뭔가 있었나 본데, 야, 그나저나, 너 뭐,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다고 나한테 전화 왔었다고,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전화해볼게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 덧없는 투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뭐요? 말투가 왜 이러지? 얘도 피곤해서 그런가? 일단 알았다 끊어.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 끈 거라서 통화는 됐으니까 돌비도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컴퓨터 게임도 좀 하고 이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둘째 날이 돼서 이제 월요일이 된 거죠. 월요일이 돼가지고 돌빈이 일어나서 할 것 좀 하고 이때쯤 되면 감자한테 전화가 올 때도 됐는데 싶어가지고 전화는 해볼까 했다가 에이 됐다 괜히 얘 뭐 집에 가고 그러면 전화 오겠지 싶어갖고 구태여 그날은 전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녁쯤 돼가지고 또 이 감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안녕하세요 막 얘기하는데 야 너 뭐 어제 감자랑 통화 안 됐냐? 얘 아직도 연락이 없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같이 그 아버지 가게를 도와주고 이랬던 친구가 지금 이틀째 연락이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냐고 어제 제가 저녁에 통화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 길로 바로 이제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야달라고 감자는 바로 받더래요. 그래갖고 야 감자 너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어디 있는데? 아니 혹시 아직도 거기 있냐고? 했더니
아직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 뭐냐, 뭐 하냐? 야, 아무리 여자가 좋고, 아무리 네가 네 인생 첫 여자라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집에는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만나든가 이렇게 애프터 신청을 하면 되는 거, 뭘 거기서 이렇게 붙어 있냐고. 거기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긴 가야지. 막 이렇게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쯤 되니까 돌비가 뭔가 좀 싸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혹시 뭐 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야, 알았고, 일단은 아버지한테 전화해, 임마.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야. 걱정하신다고, 임마, 이틀째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할 거야. 걱정하지 마, 돌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는 했으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고, 근데 뭐 돌비도 나가서 지 할 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감자 아버지한테 다시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 안 그래도 저 감자랑 좀 통화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돌비야, 잠깐 가게로 좀 올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비는 이제 감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족발집을 갔다고 해요. 도착을 해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야, 감자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뭐 밖을 나가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집을 나가고, 이렇게 외박을 하고 그런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너랑은 통화가 되고, 아버지 전화를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얘기하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화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 통화 이거 한 것도 있지 않냐고.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내가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잠깐만 계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또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아까 전화 받았었는데, 아버지, 그러면 제가 내일 낮에라도 통화해서 어떻게끔 뭐 감자를 만나서라도 가게로 데리고 오든가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감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아들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런다고 자기 가게를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돌비야 잘 좀 부탁한다. 이런 일이 없었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좀 신경 좀 써줘라. 친구잖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돌비도 일단은 집에 왔는데, 그때쯤 되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았던 친구고 한데, 아무리 생애 첫 여자라고 한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내일 아침 되면 내가 뭐 통화가 되면 얘를 쫓아가서 끌고 끄집고 오든 뭐 하든 내일은 진짜 뭐 확실히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싶어갖고, 그날은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는데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자다 일어나는지 뭐 했는지 전화를 받길래, 야, 감자 너 지금 어디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답니다. 감자가 나 여기 계속 있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됐고 감자야 너 거기 어디냐? 내가 갈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자가 얘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얼버무리는, 그리고 막 좀 약간 더듬거리는 말투로 어버버거리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대요. 위치 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다시 답장이 오더래요. 세녹스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 세녹스가 뭐 유사 기름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차량에 휘발유 넣듯이 이렇게 넣는 그거를 세녹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네 동네에 예전에 뭐 무슨 뭐 세녹스를 팔았다는 이런 골목골목에 이런 동네가 있었대요. 그걸 보자마자 집 근처인데 여기? 멀지도 않은 데인데 여기 있나 보네 싶어갖고, 돌비가 이제 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잠깐만 뭐 좀 가져와야 되는데 차 좀 쓰겠다고 금방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차키를 빌려갖고 아버지 차를 타갖고 그 세녹스 판다는 그쪽 동네로 이동을 해본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집인데 약간 뭐 판자촌이라 그래갖고 공사 부자재 가지고 대충 지어진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쯤 이렇게 가면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전화를 해갖고 감자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 여기 지금 그 세녹스 그쪽 판자촌 앞에 보이는데 너 어딨냐고 얘기하니까 야, 잠깐만 이러더니 전화를 끊고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그 본인 차 정면에서 감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비가 바로 창문을 열고, 야, 감자도 거기서 뭐 하냐고, 야, 너 판자촌 여기 있던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자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내가 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뭐 말을 못해 임마. 야, 됐다, 야, 차에 타 가자고. 그러면서 감자 근처에 가갖고 감자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감자가 마치 겁을 먹은 듯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저 집 쪽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감자 왜 그러냐고 일로 오라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 안 가도 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야, 예. 야 감자 왜 그러냐고 야 아버지도 걱정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나 괜찮아 나 좀 있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돌비가 입모양으로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이 표정을 했더니 감자가 끄덕끄덕끄덕끄덕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비가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뭐 여기 있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알았어. 그래갖고 차를 이게 본인 차가 정면으로 그 판잣집을 이렇게 향하고 있었으니까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가려는 행동을 이렇게 차를 유턴을 해갖고 나가려고 이렇게 포즈를 잡아놓고 그대로 후진을 했대요. 그대로 후진을 해서 그 판잣촌 집이 있는데 바로 뒤까지 와갖고 차문을 열고 돌비가 내린다 반대쪽 차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감자를 구겨놓은 거예요. 가자 타 하면서 감자를 태워놓고 차에 타서 차문을 닫고 시동이 켜진 상태다 보니까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차 뒤에 판잣촌 집이 있었잖아요. 문이 덜컹하는 소리가 함께 뭔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감자가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돌비 같은 경우에 놀라잖아요. 이러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정신을 퍼뜩 차리니까 돌비가 본인 집에 있더래요. 뭐야 이 뭔가 싶어서 돌비가 있나자 본인 막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자랑 통화했던 내용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내가 왜 방금 전까지 차에 있었는데 뭐지 해갖고 바로 이렇게 주차장 가서 확인해봤는데 아버지 차도 그대로 있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왜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감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감자를 만났었다. 좀 전까지 내가 만났었는데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니까 가게로 오라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감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비가 그 길로 바로 감자 아버지 가게로 간 거예요. 네. 아버지 내가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친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 나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차 빌려갖고 그렇게 갔더니 겁먹은 행동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갖고 차를 태웠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아주 뭔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통 그런 얘기 하면은 그래 당장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버지인데 네. 감자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듣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냐고 이거 진짜 거짓 없는 거지 막 이렇게 할까. 아버지 제가 친구 감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무슨 그런 거짓말을 치겠냐고 진짜로 믿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돌비야 너 일단 들어가서 그러면 자고 내일 아버지가 니네 집 갈 테니까 같이 감자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돌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게 당장 가갖고 끄집어 와도 지금 모자를 파네. 일단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뭐 내일 네. 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다고 뭐 부모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비도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청했대요. 다음날 자다가 뭔가 막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본인 집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감자 아버지가 돌비 집 벨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돌비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아버지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감자 아버지 뒤에 그때 당시 대략 뭐 한 3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뭐 이분 누구세요? 막 이렇게 어버버 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여성분이 요 똘비를 보더니 이렇게 혀를 차더래요. 그러더니 뭐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보자고 그 아드님 있다는 대로 가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감자 아버지 그리고 돌비 그리고 여성분 셋이서 네. 감자 아버지 차를 타고 그 아까 그 세녹스라고 얘기했던 그쪽 동네로 가본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돌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 집에 앞까지 가봤었으니까 그 집 있는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면서 야 감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돌비 등이 뭔가 진짜 손바닥으로 쳤는지 뭐 쇳덩이로 쳤는지 찰싹한 소리와 함께 엄청 큰 고통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 30대 초반 여성분이 이제 기어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뭔 소리인가 싶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다리가 휘청하는가 싶더니 뭔가 어지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너 현기증인가? 그리고 옆에 털썩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여성분께서 똘비를 쳐다보면서 겨 나오라고 한 대 더 쳐맞기 전에 겨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눈에 뭔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이 엄청 심해지는 것 같더니 본인 앞에 그날 나이트를 갔었던 그 감자의 파트너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더니 이내 정신을 잃어버리더래요. 조금 있다가 굉장히 두통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슨 뭐 앙칼진 여자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돌비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아까 같이 판자촌 왔던 그 여성분께서 본인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더래요, 진짜.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내가 지금 막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도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계시니까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데 네. 여성분께서 똘비 이렇게 좀 욕하던 걸 멈추고 이렇게 지그시 보더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혼자 이렇게 판자촌 안으로 들어가갖고 여기 좀 여기 뭐 아버지 오셔갖고 얘 좀 부축하라고 부축해서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잠시 후에 이 감자 아버지 그리고 여성분과 같이 감자를 부축해서 나오더래요. 돌비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가 왜 잠깐 정신을 잃었었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이러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길로 그냥 감자 아버지가 차에 태워갖고 집으로 가게 되고 이 여성분께서 똘비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니 야 제대로 당했네 제대로 낚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뭔 일인지 모르겠고 이러는데 일단은 저 집에 있던 남자아이 체력 좀 회복하고 나면은 만날 것이고 아저씨도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버리길래 돌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얼떨떨했지만은 뭐 달리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집으로 가게 됐고 몇 시간 있다가 뭐 감자가 정신을 차렸다고 감자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고 그 감자 아버님 가게에 감자, 돌비 그리고 감자 아버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성분 이렇게 넷이서 모여서 얘기를 했대요. 그 여성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예. 돌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게 뭐 귀신의 소행인지 처음에는 감자가 어디 뭐 잡혀간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진짜 귀신에 씌었나 싶은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여성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시당초 감자는 홀린 적도 없고 뭐가 잘못된 적도 없고 당신이 홀렸었다고. 돌비 양반 당신이 홀렸었던 거라고 애시당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비는 어이가 없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예주 감자가 그 며칠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전화하고 그랬는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자가 입을 열더래요. 돌비야 나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다고 이러면서 입을 여는데 그 나이트에서 그 웨이터가 여성분 2명을 데리고 와서 부킹을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그 여성분 둘은 애시당초 요 돌비야 감자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앉아서 뭐 몇 분 얘기한가 만가 싶더니 그냥 자리를 떠버렸었고요. 네. 제가 약간 좀 다크해 보이는 그 여성분이 돌비 눈에 보였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성분은 애시당초 돌비 눈에만 보였었던 거고 감자 입장에서는 돌비 혼자 막 신나갖고 막 허공에대고 떠드는 거 싶더니 나가자 하면서 길 끌고 나가더래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오뎅바 이런 데 가갖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정신 나간 애처럼 얘기를 하더니 다짜고짜 무슨 판자촌 아까 봤던데 거기를 데리고 와놓고 나오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감자는 처음에 야 돌비야 뭔 얘기냐 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비가 자기가 막 20년이 넘도록 알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 진짜 생판 남이 된 듯이 너 있잖아 이 집에서 한 발짝을 더 나가면 뒤져 나한테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가만히 박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뜨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얼탱이 없잖아요. 예. 미쳤나 저 왜 저래 이러고 나가려고 지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고 이 돌비가 찾아와갖고 본인을 다시 그 집으로 내려놓고 구타를 시작을 하더래요. 너 나가지 말라고 이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엄청 본인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모르겠는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감자를 차는 행동을 하고 본인이 잤었잖아요. 이 친구가 떠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자고 있을 때 마치 다른 인격이 깨어난 듯이 혹은 그 중간에 돌비가 피곤해서 잠을 들었을 때 네. 뭐 마치 본인의 인격이 달라지듯이 여성분이 다시 빙의가 돼서 쪼르르 그 감자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감자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했던 거고 돌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은 알 길이 없죠. 다만 좀 피곤해서 잠을 잤던 건데 네. 그렇게 됐었던 거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진짜 너가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 어떻게 내가 나가려는 거 귀신같이 알아채갖고 와갖고 나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네가 때때로 아침에 전화 와서 나를 그런 식으로 왜 안 가냐 왜 집에 안 가냐 그러니까 난 정신이 나가버리는 줄 알았다고. 예. 이런 식으로 감자가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준 게 그리고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했던 여성분께서 지금의 저희 이모님이신데 이모님께서 그 당시 거길 가셔서 그 두 친구들이 있던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요.
예. 감자는 아무런 홀림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돌비가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면서부터 귀신에 홀려서 낮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밤에는 마치 귀신이 빙의가 돼요. 가스라이팅이 아닌 감자를 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어요. 와, 아니, 모쏠 이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로. 근데 이모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겪으셨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배송매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돌비님. 전배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항상 그래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일주일 1년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배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직업괴담도 들려주셨고, 개인적으로 또 귀신을 봤던 이야기, 아니면 무당이모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변하고 좀 시원하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변하고, 예? 오늘 있었던 얘기는 특별한 키워드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길이시죠. 바로 길이십니다, 이런 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배요! 때는 2015년 아마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했고 점심에는 후덥지근했었으니까 이때쯤 돼갖고 저는 이제 화류계 생활을 통사를 합니다.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하던 가게들도 전부 정리하고 그만두게 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마땅한 일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또 주야간 공장을 한번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웃소싱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 주야간 공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니면은 월급 이동도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거진 한 10년이 다 돼가도록 했던 화류계 생활을 청산하려다 보니까 내가 공장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도 다녀왔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모님께서도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밤일 때려쳐라 화류계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었고 또 그때쯤 돼갖고 그 일이 며칠 전쯤에 이모님께서 컴퓨터를 좀 손봐달라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할 겸 겸사겸사 기쁜 소식도 전해드릴 겸 하고 이모님 당으로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특정이 되나 싶은데 그 이모님 당이 대문이 까만색 양쪽 팔문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땡기고 안쪽에서는 미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옆에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안쪽에서 와장창 쿵창 막 소리가 나고 남자의 막 욕설도 들리고 이모님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삼촌이 막 소리치는 소리도 들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뭔 소리야 이거? 이러고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갖고 창문을 잠그고 있는 문 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안쪽에서 누가 문을 발로 찼는데 문이 탁 하고 열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문을 손으로 막았는데 얼마나 셌냐면 그 손이 튕겨나와서 제 이마를 쳤는데 이마에 피가 날 정도였으니까 딱 맞으면서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으아 하면서 이 먼 발 뭐야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 문 안쪽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키가 거진 한 2m는 돼 보였어요. 진짜 190은 무조건 넘어 보였고 반팔을 입고 아우터라 그러죠? 겉옷을 한쪽 팔에 끼고 있었는데 양팔에는 그 이레즈미 문신이라고 하나요? 그 일본식 문신 그 긴팔이라 그래갖고 손목 뒤로부터 시작해서 양팔 다 가득 문신이 있고 머리도 빡빡 깎여져 있고 얼굴에는 한쪽 눈가에는 칼자국도 있고 시커매갖고 그냥 딱 전형적으로 이 사람 깡패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자랑 곰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먼 발? 너도 죽고 싶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오면서. 근데 생긴 것도 그랬고 그때 당시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도 그랬고 깜짝 놀라갖고 제가 자빠져 있는 상태로 뒤로 이렇게 가면서 당신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너도. 아이 재수가 없을라니까 하더니 옆에 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를 보니까 왜 TV에도 잘 나오는 까만색 벤츠인데 승합차 이렇게 코란도처럼 비슷하게 생긴 벤츠 승합차가 있어요. 그걸 타더니 붕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하는 양반인가 싶어갖고 문 안쪽을 봤는데 딱 봐도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다 깨부셔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는 저 아픈 거 신경도 못 쓰고 일단 있나갖고 바로 들어가갖고 이모랑 삼촌을 봤는데 이모랑 삼촌도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작살 나 있는 거를 이렇게 주우면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이따 하고 이거 좀 거들어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모랑 삼촌을 도와갖고 부서진 집기라던가 이런 거 떼고 또 이모님께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방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상은 막 난리가 나고 불 깨져 있고 아니 아까 그 깡패 같은 양반이 그런 거냐고. 오해 뭐하는 양반이에요. 키를 멀때같이 커갖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일단은 설명해 주려니까 이거 좀 치우자. 일단은 뭐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저는 얼른 치우면서도 이모님 괜찮으신가 걱정스럽기도 해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뭐 외상이라던가 이런 건 없으시더라고요. 치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됐길래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똘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똘비라는 양반이 오늘 말고도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모님 방을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딱 방문을 해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걸 딱 보아하니까 일단 이 양반이 풍기는 이 인간적인 기세도 대단하긴 대단한데 양쪽 발목 그리고 양쪽 손목에 귀신들이 그냥 손목이며 발목이며 붙들고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래요. 딱 보자마자 이모님이 속으로 감놈의 새끼 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똘비가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먹세계에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크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무역 사업을 한다. 그러고 내가 보름 정도 있으면 큰 일을 하나 맡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가겠소?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소?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이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역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사람을 오징어 짜듯 쥐어 짜는 일수쟁이로밖에는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구라도 저런 구라를 치네. 일단은 드러나 보자 싶어갖고 계속 얘기해보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이모님 말투 자체가 이렇게 좀 손님을 대할 때 공손한 투는 아니세요. 왜냐면 무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일단은 고객에게 얕잡아 보여서도 안 되기 때문도 있고 또 친을 모시는 분들 특유의 그 말투 자체가 보통 영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은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똘비가 이모님 이야기를 듣더니 눈썹을 실룩거리더래요. 마침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소시적 돈놀이도 했었고 그런 자본금 바탕으로 하는 무역인데 뭐 무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중국이나 일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 쪽 동생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서 좀 들으라고 왔는데 뭐 용하다고 해갖고 왔는데 말하는 본새가 영 수답지 않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도발적으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모님께서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양반 처음 볼 때부터 기분 나빴는데 모르겠다 나는 뭐 손님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이모님도 그때부터는 쏴 붙인 거예요. 그래 물어봤으니까 얘기는 해드릴게요. 당신 그 일 하면 일주일 내로 죽어. 칼 맞아. 진짜로 칼을 맞는지 당신 잘난 동생들이 당신 등에 칼을 꽂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그런데 하지 마셔. 당장 그럴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있는 거 싹 다 정리하고 조용한 데 가서 평생 숨어 살아. 그래야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똘비가 눈이 희번떡 하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상을 뒤집어 던지고 집기들 때려 부수면서 온갖 쌍욕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쯤 돼갖고 그날 뭐 순경분들까지 오실 정도로 좀 엄청 컸다고 해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해가지고 가고 뭐 실제적으로 집기도 막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요게 합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뭐 서로 전화번호까지 아는 상황까지 왔었나 봐요. 그런 느낌이 됐는데 제가 그 이모님을 방문했던 날 그날도 또 왔던 거예요. 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뭐고 했는데
그때 이모님이 일단 똘비에 대한 핀이 나가 있던 상태다 보니까 난 할 말 다 했는데 왜 또 와가지고 그러냐고. 합의서 내용에 적혀져 있는 것만 그대로 이행하시고 가라고.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발작을 하더니 또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갔던 거고, 제가 막 문을 열라고 할 때 그 양반이 나가면서 문을 발로 차는데 그 문에 제가 맞아서 나가 떨어졌던 거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모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합의도 뭐 한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이행도 안 된 거 또 와서 난리친 거면 영업방해 하고 떠세요. 괜히 깡패 같은 양반들 상대하지 마시고.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적인 거 외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무슨 예를 들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때문도 있고 해서 저는 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긴 거 자체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이지만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모님 너무 걱정스러워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께서 콧방귀를 푹 치시더니 하라 그래라? 누가 겁는데? 나 어차피 걔가 와갖고 뭘 때려부셔도 상관없고 나는 할 얘기 다 했고 할 만큼 했으니까 더 때려부시라 그래. 아주 그냥 이참에 당 리보델링이나 시원하게 하게. 이렇게 강단 있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막 뭐 하고 있다가 제가 그날은 원래 갔던 게 일단은 밤일을 그만두고 뭐 공장에 취직한다. 그리고 컴퓨터도 봐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 일단 집도 지금 이것저것 치울 게 많은 상황이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내일 와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좀 호저녁까지 이모님 방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집에 가려고 이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차에 타갖고 시동을 켜갖고 있는데, 아까 낮에 봤던 그 벤츠 승합차가 골목을 꽝 하면서 질주를 하더니 갑자기 문 앞에, 이모님 장문 앞에 끼익 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저거 아까 그 양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일단은 시동을 건 상태다 보니까 뭐 하나 싶어갖고 보고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사람은 안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모님 문 쪽에서 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그래갖고 차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는데, 차문을 내려갖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조석에 앉아있고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제가 그 문을 딱 봤는데, 아니 문을 뭐 볼링공으로 쳤는지 오한마로 쳤는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야? 이래갖고 바로 저는 핸드폰을 꺼내갖고 112에 신고하려고 이렇게 버튼 누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 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제 손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왜, 또, 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봐. 내가 경찰이 무서운 줄 아냐? 해. 이러더니 손을 놔두더니 핸드폰을 뺏어가고 112 찍어가고 통화비를 눌러갖고 제 핸드폰을 다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와, 진짜 뭐 이런 강자가, 이런 개강자가 다 있나 싶어갖고.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네, 11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무슨 어딘데, 뭐 이상한 양반이 와갖고 지금 문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뭐 위치 뭐 추적 서비스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몇 분 내로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이렇게 낮에도 와갖고 상태를 부리고 지금도 와갖고 뭐 하는 거도 문 이거 안 보이냐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너 진짜 넌 죽어봐야 그 동아리를 다치겠다 이러더니 양손으로 제 입을 이렇게 잡아갖고, 와 진짜 저는 그날 제 앞니가 진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엄지 손가락 2개로 제 그 앞니 쪽 그 입술 채로 아예 이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쯤 돼갖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모님이 무슨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와갖고 똘비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 안 꺼지냐고. 그래갖고 요 똘비가 갑자기 그 빗자루를 한 손으로 팍 쳐서 날려보내더니, 나 오늘은 대답 들어야겠으니까 대답 들으면 갈 거니까 대답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소? 못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딴 얘기 대답해 줄 것 같냐고, 동생 안 꺼져! 이렇게 이모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막 그러고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 또 이제 순경분들이 오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그 똘비가 그 차에 다시 타더니, 뭐 대답이 될 만한 소리는 얼추 들은 것 같고 난 갈게요 이러면서 슬쩍 자리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쫓아가갖고 막 모든 선물 절컥절컥 열면서, 내리라고, 당신이 경찰 부르라 했잖아! 막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보조에서 폼을 뚝 내리더니, 너 있잖아, 너도 조만간 나랑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대로 그냥 차를 출발시켜버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갔다 보니까 그 순경분들께서 오셔서 저 사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이모님이랑 삼촌분께서 그 며칠 전에 뭐 조사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그날도 저는 다시 이모님 방에 들어가갖고 상황 얘기를 했죠. 아, 나 진짜 앞니 흔들리는 것 같다고. 무슨 힘이 저러냐. 아, 무서워 죽겠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모님께서 뭔가 쎄한 거 같은 느낌을 들더라고요. 저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 여자애 저것도 저 무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뭐 아는 무당 있으면 운전까지 할 정도면 친한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왜 이모한테 와서 자꾸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곤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애가 그것까지는 못 보는 애일 수도 있고 뭐 둘 중 하나겠지. 뭐 며칠 지나보면 답 나오겠다. 야 전비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뭐 좀 먹고 그러다가 여기서 자고 가라. 내가 볼 때 너 지금 집에 가면 안 좋은 꼴 날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얘기 듣는데 솔직히 살짝 쩔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이모 무서워서 그러시는구나. 알겠어요. 제가 말상대 대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은 밤늦게까지 수다를 좀 떨다가 저는 이제 옆방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되고요. 막상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잠이 이렇게 쉽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으로 누워갖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자야 되는데 내일 일어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삼촌이 좀 마지막한 비명을 지르시더니 그러고 한 1초도 안 돼갖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번뜩 일어나갖고 뭔 일 있나 싶어갖고 이러는데 제 머리가 갑자기 막 깨진 듯이 아픈 거예요. 진짜 두통이 엄청 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탁 열리더니 이모님께서 저를 막 안더니 괜찮냐고 하면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데 진짜 머리가 엄청 막 깨질듯이 아팠거든요. 진짜 평생 살면서 아무리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아무리 그 다음날 숙취가 강해서도 그런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두통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방문을 열면서 보니까 삼촌께서도 뭐를 들고 가시다가 통증을 느끼셔갖고 그걸 떨어뜨리셔서 깨트리셨는지 그거를 막 꾹꾹 대면서 막 짚어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저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괜찮아진다 이러는데 조금 그러고 한 2, 3분 정도 있으니까 두통이 점차 싸그러짐을 느꼈어요. 이모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나 머리 깨질 뻔했어요 이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러더니 또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한테도 막 괜찮다고 막 쓰다듬어 주시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삼촌도 곧 있으니까 괜찮아졌다. 딱 그 삼촌께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모님께서 갑자기 하늘에다 대고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개 잡놈의 놈들 내가 오늘 다 요절내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그 전배야 잠깐만 들어와 삼촌도 들어와요 이러더니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고 딱 왔는데 저는 앉았는데 여전히 씻은 듯이 난 건 아니고 잔 편두통이랄까요? 약간 잔 두통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였고 제가 보는 삼촌도 뭔가 씻은 듯이 완벽하게 나은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모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뭐라고 읊조리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저도 두통이 거의 멎은 것 같았고 요 삼촌도 괜찮아지신 것 같았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님께서 눈을 뜨시고 내가 얘네를 진짜 어떻게 찢어발겨 죽여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모님 표정이 저는 진짜 이제까지 살면서 그 이모님 표정을 처음 본 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절대 내가 아무리 무슨 화난 일 있어도 이모님한테 대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진짜 극대노를 하셔갖고 눈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었고 그리고 제가 그 표정을 보다 말고 순간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걸 진짜 심하게 느꼈던 게 이모님 뒤에서 뭔가 스멀스멀한 뭔가를 제가 봤어요.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존재를 봤을 때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게 나 진짜 여기서 실수하면 빼이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마른 틈만 꿀꺽 삼키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뭐라고 계속 막 읊조리시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한 10분, 15분 정도 흘렸을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읊조리시는 게 점점 잦아들더니 조용해지시고 평소 같은 이모님 표정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고 건배 괜찮니? 괜찮아요. 그 삼촌도 괜찮으세요? 삼촌도 괜찮아졌다고 씻은 듯이 괜찮아졌다고.
나 이대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어쩌지. 나 합의고 보고 모르겠고 내가 진짜 인간하면 요런 걸로 내가 사람한테 힘 안 쓸라 그랬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이러더니 전배야 일단은 아이고 놀랐을 텐데 가서 자고 별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 삼촌도 들어가서 이제 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방을 물론 건너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잠이 오나요? 진짜 그 뒤에 그 존재도 봤고 이모님 그 떼놓으신 그 모습도 봤고 제가 몇 시에 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이 다 돼서야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날은 늦잠을 자서 대략 한 1시쯤? 요때까지 늦잠을 잔 것 같은데 자면서 느꼈던 게 이모님께서 어디 막 전화를 하시고 막 어디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잠결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일어났는데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네. 제 그 심정이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머리도 떡졌고 목도 마르고 해갖고 일단은 그 정수기인데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가서 머리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모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쭈뼛쭈뼛 거리니까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 무섭드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무서워요. 나 뭐 집에 가서 속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양말도 갈아 신어야 되고 좀 뭐 받을 거 있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알았어 갔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예. 뭐 금방 갔다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배야 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올 때 가방은 버리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가방이요? 됐어요 하면서 또 웃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얼른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방은 뭔 가방? 이러고 일단 저는 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갖고 일단은 옷도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혹시나 싶어갖고 내가 한 2, 3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종이 가방에 속옷이랑 양말이랑 몇 개 더 챙기고 이러고 해갖고 집을 이렇게 나서는데 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게 그 벤츠 그 승합차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그 승합차를 보자마자 순간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양반 나 혹시 따라온 건가? 이모님 그 방 주변에 있다가 따라온 건가 싶어갖고 와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보조석에서 내렸었다고 했잖아요. 운전석에서 똘비가 내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뭐 사고라도 난 건지 머리하고 턱을 잇는 붕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넘어져서 땅바닥에 긁힌 건지 이렇게 생채기가 좀 심하게 난 듯한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저는 일단은 봤는데 굳이 눈을 마주치긴 싫어갖고 이제 차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젊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누렁찬 목소리가 반쯤 겁을 먹은 그런 목소리로 공소리셨구나. 젊은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쉽사리 못 쳐다보고 있다가 이러고 고개만 살짝 돌려갖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 쪽으로 와갖고 제 손을 잡으면서 저 어제 그 선생님 맞으시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섭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시게요. 젊은 선생님 이러길래 그래갖고 그때 당시 요즘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드라마 끝날 때 나오는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 똘비랑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이 이렇게 앉아갖고 보니까 진짜 얼굴이 가관이더라고요. 그 어제까지 봤을 때 그 위풍당당한 그 곰과 사다를 섞어놓은 그런 거는 아예 같고요. 상처가 진짜 얼굴에 들비한 키 큰 돼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젊은 선생님 제가 어제는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물질을 줬습니다 제가. 내가 이런 분들을 제가 손대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을 일을 보는 게 아닌데 제가 물질을 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돈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고요. 당장 죽으라면 제가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머리를 저한테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그 무당 선생님이랑도 통화도 다 했고요. 그 젊은 선생님이랑만 제가 잘 풀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용서만 해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맞다. 내가 내 정신 좀 잠깐만 계세요 하더니 갑자기 밖을 나가더니 차에 가갖고 뭐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딱 보니까 여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 부유한 애기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는
그 해외 브랜드의 조금 큰 가방 있잖아요. 뭐 여기도 들어가고 못도 들어가고 그런 사이즈의 가방. 그런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주더니 제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가시고요. 모자라시면 말씀 주시고 저는 제가 핸드폰을 꺼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 선생님이랑 젊은 선생님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얼떨떨하더라고요. 뭔가 싶어갖고 그래갖고 가방을 뭐가 있나 싶어갖고 살짝 가방 속을 걷어봤는데 그 5만 원짜리 다발이 들어있는데 네. 보통 뭐 일반적인 그 돈다발이 아니고 완전 새 거 있죠. A4 용지를 마치 그 안에 이렇게 넣은 것 마냥 그 새 돈 있잖아요. 그게 언뜻 봐도 한 5, 6뭉치가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우와 이게 얼마야 싶은데 달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달라는 대로 드리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일단 모르겠고 어제 그 상황이 이모님 때문에 반전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요 똘비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혹시 사장님 차 옆에 타 계시던 그분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똘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입을 꾹 다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짜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진짜 살고 싶소. 나 지금 사과가 끝나면 바로 지금 나 조용한 데 갈 거예요. 내가 제주도라도 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주도는 안 되나요? 그럼 뭐 땅끝마을 해남이라도 갈게요. 안 되나요? 예. 해남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까지는 없고 괜찮아요. 저는 마음 잘 받았고 저는 괜찮고 이모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저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러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뚜렷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러면 우리 화해의 의미로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좀 머쓱해갖고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했죠. 진짜 맞으실 겁니다. 정말 죄송했고요. 이제 다시는 제가 젊은 선생님이랑 그 무당 선생님 저 얼굴 볼 일은 없을 거고요. 행여나 부족하시면 전화 주시면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신 저한테 꾸벅꾸벅 막 인사를 하더니 차를 타고 훅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냐 싶어갖고 일단은 이거 내가 가져야 될 돈은 아니니까 일단은 저도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차에 가방 실어놓고 걸어갖고 이제 이모님 당으로 갔어요. 딱 도착하니까 이모님께서 하는 말이 야 가방 버리고 오랬잖아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들고 왔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가지고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가지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모님께서 딱 보자마자 그냥 싱드렁한 프로 가방을 딱 뒤집어 딱 까시더라고요. 뒤집어 까고 탈탈탈탈 터니까 5만 원짜리 6뭉치 따다다닥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선배야 이거 가방 그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 얼른 이러시더라고요. 이모 이거 가방 비싼 거잖아요. 명품인데 했더니 딱 이렇게 저를 쏘아 보시길래 저는 얼른 뛰어나가고 가방 집어 던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가더니 그런 거는 네가 그릇도 봐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사람이 사람의 손을 타서 가져온 걸 절대 받아서 안 되는 거라고. 요 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방 안으로 들고 와버렸는데 어쩌겠냐? 그래서 내가 가방은 들고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앉아가지고 이모님께서 또 삼촌을 부르셔갖고 삼촌도 오셔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6뭉치를 이렇게 일렬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삼촌한테 삼촌 이거 손가락 찢어진 거랑 그 통약값 이러시더니 5만 원짜리 뭉치 2개를 딱 던져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이렇게 저를 슬쩍 보시더니 우리 전배도 그 통약값 이러더니 한 뭉치를 저한테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저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싫으면 말던가 하면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줬다가 뺏으시면 어떡해요. 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모 근데 궁금한 게 젊은 왜 무당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아까 그 똘비가 했던 거랑 똑같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어떤 형태로든 안 좋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듣고 더 이상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고요.
저도 뜻밖의 그렇게 좀 큰 돈을 받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다 갚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예. 제가 그때 냉장고가 고장나고 좀 나름 골치를 썩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한 40만 원 주고 제가 냉장고를 사고 이모님 집에도 제가 보일러는 못 놔드리고 냉장고 놔드려야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삼성 가가지고 지펠 냉장고라고 그때 양문형 냉장고 최신으로 나왔던 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 그때 280만 원이었나 했는데 그거 제가 굉장하죠. 사다 드려갖고 예, 그 냉장고를 아직도 쓰고 계십니다. 이모님께서. 아, 완벽합니다. 우리 또 전배님이 계시기에 시들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